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신고와 납부 볼게요.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신고했으니까 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정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기간. 날짜로 보면 1기 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죠.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씩이에요. 1기, 2기,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리고 요거를 6개월치를 한 번만 거두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이걸 반 쪼개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동안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여기 7월부터 9월 여기들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기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고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중에 다음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달 거 과세기간이 끝났죠. 여기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 9월 말 끝나면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이게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 밑줄에 읽어볼게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났죠. 예정신고 기간 1, 2, 3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뭐 돌려받을 게 있으면 환급세액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이게 계속 사업자면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일 텐데 이 사람이 2월 1일에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요. 그럼 예정신고 기간이 1월부터 될 수는 없는 거지. 이 날로부터 3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 즉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약간 영세한 사람인데 이 영세한 사람을 보고 부가세를 신고를 일단 4번 하는 거예요. 여기 거 한 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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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기장료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너는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이면 주식회사라면 그만큼 기장 능력이 충분하고 격리팀도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4번의 신고를 하게 만들면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정고지라는 걸 합니다. 예정고지. 즉 여기가 예정신고 기간이죠.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것을 그냥 고지서를 납부하겠다는 얘기야. 거의 발부해주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돈만 내라는 얘기지. 예정고지. 그럼 얘가 어떻게 알고 돈을 내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쪽 것을 예정고지서가 날라와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너 여기 한 과세기간 동안에 냈던 돈이 보니까 신고했다는 거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야. 그러면 특별한 사업에 영향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상은 이쪽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 않느냐? 그래서 요날 요때 예정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금액을 얼마로 날라오냐면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냈던 돈의 요 3개월짜리잖아. 딱 절반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50%가. 읽어볼게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 즉 절반을 결정해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까지 다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징수해야 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야. 자, 이제 이쪽에 있는 금액이 만약에 한 50만 원이었어요. 냈던 것이. 그럼 절반 하면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이니까 고지서를 내보낼까 말까. 보내지 말자 그냥.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정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내면 이쪽 전체 계산할 때 미리 낸 돈을 빼주고 계산하는 건데 여기가 너무 작아서 고지서가 안 날라왔어. 30만 원 미만이어서. 그럼 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6개월치를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란 뜻이에요. 뭐 안 내는 게 뭐 좋은 거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종전에 20만 원 미만에서 30만 원 미만 커진 거예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대요. 또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바뀐 거야. 그러면 왜 고지서를 못 내보낼까? 안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때까지 간이과세자였는데 여기서부터 일반 과세자야. 그럼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간이과세자였을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유형이 바뀌어서 지금 일반 과세자인데 이 기준으로 내려보내는 게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요 기간 동안에 시작할 때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예정 고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바로 직전 과세 기간의 절반을 날려보내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지. 내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이때가 냈던 돈이 뭐 한 이쯤 됐다 칩시다. 100만 원이니까 절반이 날라올 거야. 50만 원이. 여기서.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치킨집을 하고 있다 칩시다.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 요 7월부터 조류독감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치킨을 안 먹어. 그래서 매출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신고하면 이 3개월짜리 신고하면 내야 될 돈이 한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나라에서 이만큼 내라고 지금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러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아니 많이 내면 돌려받아요.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1억에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신고해 그냥. 세무사 사무소에다 수수료를 내고 하든 말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얼마냐? 사업이 뚝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안 돼야 되냐면 3분의 1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이면 당연히 하는 건데 개인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휴업을 했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악화돼요. 그래서 다음에 사유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 그 금액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사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즉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미달한다는 얘기는 3분의 2가 날아갈 정도로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매출액이든 세액이든. 그러면 직접 신고하셔도 된다.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 자, 이제 뒤에 배우실 텐데 일반적인 환급보다 더 빨리 돈을 돌려준 거거든요. 예정 신고 때. 원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이제 여기 신고를 하는데 음수가 났어. 그럼 안 돌려줘. 여기 때까지 가보자. 그래도 음수가 나면 그때 돌려준다. 근데 조기 환급은 여기 음수가 나도 돌려줘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3분의 1 토막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예정 신고를 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은 사유가 있어서 받고 싶다. 그럼 신고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와 납부 볼게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법인사업자라면 요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했고 개인이라면 예정 고지서가 날라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거 있죠. 4, 5, 6 거 요거를 이제 신고할 텐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연날로부터 25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데 그러면 이 6개월 거를 다 할 거냐? 개인 사업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야지. 왜냐하면 신고한 적이 없잖아. 고지서가 날라갔기 때문에. 다 해. 근데 법인 사업자를 잘 보니까 이거 이미 한번 신고했지 않냐? 4월 25일까지. 근데 이걸 또 뭉쳐서 신고하냐? 그럼 요것만 하면 되잖아. 이미 신고했던 거 빼고.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다. 그리고 다만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 즉 법인이라면 예정 신고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 이미 신고한 사람, 개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뭐 아까처럼 사업 부진해서 신고한 사람은 예정 신고했을 때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한 부분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 신고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인만 따져보면 1월부터 3월을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신고를 요때 하는 건데 이게 좀 확정 신고인데 4월부터 6월 달 것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 조심하세요. 잘 보세요. 1월부터 3월 달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해. 자, 예정신고기간은 1월부터 3월이에요. 이게 예정신고기간이고 이거를 25일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25일까지가 예정신고기한이야. 기한. 여기는 기간.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 즉 신고해야 될 날짜.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되느냐. 기한. 그래서 여기 이 날짜 있죠. 4월부터 6월을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이 확정신고 기간은 뭘 말하냐면 자, 여기 사람 같으면 4월부터 6월 것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죠. 법적인 정확한 명칭은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나는 날이 신고 기한인 거야. 그런데 일상에서 뒤에 세 달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버려요. 이 날짜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에요. 즉 4, 5, 6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법적 명칭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 1, 2, 3월을 부르는 말은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은 이 날짜, 여기 끝나는 날로부터 진짜 해야 되는 그 신고하는 기간을 표현하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는 여기를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많이 불러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믿고 넘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법적인 명칭은 4, 5, 6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인 거예요.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확정신고를 할 때는 예정신고 환급 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낼 때도 조기 환급 받을 세액 중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 세액은 요때 조기 환급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있어. 그럼 이때 신고할 때 그 납부세액을 빼고 해라. 또는 예정고지를 당한 금액이 있어. 그러면 그 금액을 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에서는 시험에 중요한 거는 예정고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고 얼마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